첫 번째 달려보죠. 수상한 차를 잡고 봤더니 자,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음주 단속 현장에 진입하는 차. 자, 그런데 갑자기 쌩 지나가네요. 자, 경찰도 저거 음주다 직감하고 바로 추격합니다. 자, 그런데 무려 시속 180km로 저렇게 골목길을 쌩쌩 달려요. 예, 신호 위반은 덤입니다. 자, 또다시 골목길로 도망가는데 그때 순간 예상 도주로 차단하러 가는 순찰차. 아하, 옳거니 니들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이지. 자, 당황하는 음주차 차에서 내려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36개 출했나 별 수 있습니까? 지들이 붙잡혀야죠. 결국 검거 성공했습니다. 세상에 진짜 이 골목으로 올 거다 하고 거기에 딱 가 있으니까 거기로 오네. 그러니까 이 음주 단속 현장에서 도주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제 장담하건대 100% 잡힙니다. 저 주변 지리를 거의 완벽하게 꿰고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주하면 어디로 나올지까지 대충 예상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잡히게 되면 그냥 단순히 음주한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아무래도 죄질이 더 안 좋게 되니까 처벌도 좀 더 중하게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게 중간에 사람이라도 한 명 튀어나왔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도망까지 갔다고 하는데 결국 검거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어디가? 운전 미숙인 거야? 음주운전인 거야? 불안해. 차 온다! 신고해야 되겠다, 이거. 무서워. 자, 이후 경찰이 신고자와 연락하면서 예상 진로를 판단하고 자, 길목에 잠시 정차하고 있어요. 길목에서. 자, 그런데 바로 그때 해당 경차가 눈앞으로 지금 쌩 지나가네. 자, 추격합니다. 야, 거기 차 세워. 차 세워. 하지만 역시 차선을 넘나들면서 묘기 운전. 하지만 역시나 지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저렇게 갓길에 정차했어요. 역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자, 소장님. 그런데 저 운전자 저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충북 진천에서 이 잡힌 운전자인데요.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요. 저렇게 위험한 운전을 하면서 무면허였다고 합니다. 저 무면허에 만취 상태로 충북 진천에서 용인까지 운전해 가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정말 하마터면 큰 사고로 사람이 다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 보죠. 도시 점령한 러브 버그입니다. 약간 혐오스러울 수 있는 장면인데요. 일단 만나보시죠. 자, 최근 북한산을 찾은 등산객이 촬영한 영상인데요. 저 방충모에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 날아다니는 저 검은색 덩어리 바로 러브 버그입니다. 자, 방충모 안으로 저게 못 들어오게 하려고 자, 방충모를 저렇게 딱 움켜쥐는데, 그랬더니 바위 쪽으로 그런데 아유, 저 뒤에 보세요. 세상에 러브 버그가 바위 절반을 뒤덮은 채 저렇게 우글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자, 사람한테는 전혀 해롭지 않은 벌레라 하지만 그렇다고 저걸 몸으로 만끽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게 지난해까지만 해도 러브버그가 서울 서북부를 중심으로 출몰을 했는데 올해는 서울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산을 찾은 등산객이 러브버그에 말 그대로 파묻힌 영상을 공유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등산객들이 이 북한산 국립공원 측에 방역을 문의하는 일도 잦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립공원 측은 이 러브버그가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미치지 않고 또 짧게 살기 때문에 7월 초 이후에는 감소할 걸로 예상된다. 또 오히려 환경 정화에 도움이 되는 익충이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감안해서 방역은 시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익이 되는 벌레였다는 사실. 자, 다음 또 이어갑니다. 땡땡 좀 치워주세요. 설마 좀 식사 중에 그런 거 아니죠? 자,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서울 지하철 2호선. 자, 출입문 남자 주목해주세요. 자, 내리는가 싶더니 문틈 사이로 발 들이미기 신공. 자, 센서 달린 문은 저게 열리겠죠? 자, 그러면 또 빼고. 닫히죠? 그럼 또 들이밀고. 열렸다 닫혔다. 그러는 사이 열차는 지연되고 심지어 강제로 기관사 운전실에 저렇게 들어가가지고 운행에 방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왜 저럴까요 도대체? 저게 이제 지난달 23일 오후 9시경에 서울 지하철 2호선 그 출입문에 6번에 걸쳐서 발을 저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끼워서 문을 다시 열리게 하는 등 열차 운행을 방해한 그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데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요. 좌우간 저렇게 하니까 몇 호 차에 지금 발을 넣고 계신 승객분 지금 그 발 빼주세요라고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불만을 품을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강제로 운전실에 침입을 갖다가 하기도 했죠. 허허. 근데 이제 사실 운전실에 침입을 하게 되면 이 그 승객들의 안전이 굉장히 위협을 받기 때문에 예. 다른 승객까지 나서서 이 상황을 갖다가 마무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 그 취객의 행패로 인해서 전철이 약 한 3분 정도 지연이 됐다라고 아이고야. 하는데 서울교통공사에서는 고의로 열차 운행을 방해한 바로 저 남성을 철도 안전법 위반 혐의로 그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술을 먹고 사실 어린애들도 하지 않는 저런 짓을 하다가 결국 그 대가를 지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사진 만나보시죠. 자, 한 아파트 주차장. 아, 세상에 빨래 건조대가 있습니다. 주차면에 심지어 바닥에 돗자리까지 깔아놨어. 이불을 저렇게 널어놨는데 때문에 차가 들어가야 할 저 주차면에 지금 차 서 있잖아. 못 들어가. 자, 백 변호사님. 네. 보아하니 이 구축 아파트인데 구축 아파트는 주차는 좀 심한 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저 주차 한 면을 저렇게 하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차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이불은 잘 마르겠네요. 저기 놔두면. 아, 근데 그렇죠. 지금 사실 저 주차 공간이라는 거에 저런 걸 해놓으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공용 공간에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보다가 주차장에 뭐 보통 이 차를 이상하게 세우는 건 많이 봤어도 빨래 건조대가 있는 건 처음입니다. 근데 저 예전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도 지나가면서 혀를 끌끌 찼다고 하는 걸 보면 아이고야. 이전에도 저런 일들이 여러 한두 번 있지 번이 않았을까 아니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자, 다음 또 이어갑니다. PC방 알바생의 눈썰미입니다. 자, 어떤 눈썰미였죠? 네, 지난달 30일에 한 PC방 아르바이트생의 눈썰미로 지명수배범을 잡았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화제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PC방에 가끔 저렇게 이 전단지 같은 게 붙어 있어요. 지명수배범 관련해서. 근데 저 사진을 딱 보고 찾아온 손님이 저 사진 속 사람 아닌가? 그러니까 그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건데 어허.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 CCTV상 동일 인물인 것 같다. 특히 저 시계를 보고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오. 시계가 동일하고 저 시계가 저 안에서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야. 그래서 바로 이제 형사 번호로 이제 전단에 쓰여 있는 번호로 전화를 했고 문자 메시지로 인상착의 주고받으면서 수배범이 맞는지 저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인을 했습니다. 이후에 경찰이 출동을 해서 절도 혐의로 수배 중이던 남성을 검거를 했고 범인이 세상에. 맞았습니다. 과거에 이제 자기가 한번 알바생이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게 신고를 했고 경찰이 범인을 잡았다 이런 연락을 받아본 적은 있는데 본인이 직접 다른 수배범을 잡았다는 거 굉장히 뿌듯하다라는 심경을 직접 SNS에 올린 겁니다. 이제 경찰 알바생에게 표창장, 그다음에 뭐 포상금 수여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감한 시민 대단하십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갈게요. 정주리 벽간 소음 논란. 개그우먼 정주리 씨가 이 벽간 소음 관련해서 뭔가 SNS에 사과문을 올렸다는데, 자, 이 기자. 네, 이게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웃의 연예인 가족이 살고 있는데 이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정까지 큰애들은 소리 지르면서 놀고 새벽에는 어린아이가 악을 쓰고 지금도 그러는데 귀를 틀어막고 싶다면서 아들 내신이가 이해해야지 애엄마가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을 하려다가도 그럼 나는 무슨 죄냐라는 글을 새벽에 올렸습니다. 당시 글쓴이는 이 연예인의 이름을 밝히진 않았는데요. 아들이 넷이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 개그우먼 정주리 씨라는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정주리 씨도 이게 본인 얘기가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글쓴이가 글을 올린 바로 그 시각에는 가족들이 다 자고 있었던 것 같다.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뛰지 말란 얘기는 많이 했는데 벽간 소음 신경 못 쓴 건 자신의 불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글 쓴 분 누군지 알게 되면 찾아가서 사과하고 싶다라면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사과문을 올렸는데도 논란이 가라앉기는커녕 더 가열됐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시 2차 사과문을 올렸다고. 네, 그렇습니다. 2차 사과문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앞집이었다고 합니다. 앞집하고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건 오해를 풀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고 또 앞집에서도 오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미안해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이웃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층간소음, 벽간소음 둘 다 조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유, 진짜 아들 넷을 키우려면 얼마나 전쟁터겠습니까?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다이어트 하고 있잖아. 이게 무슨 얘기였죠? 네, 다이어트 하는데 매일 옆에서 야식 먹는 아내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최근에 잦은 회식 때문에 아주 급격하게 살이 쪄서 와이셔츠 단추가 트어지고 또 잘 맞던 바지가 안 맞고 이런 모습을 보고 남편이 다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돌입을 했는데 저녁은 원래 먹던 양의 3분의 1만 먹고 거실에 있는 실내 자전거로 잘 때까지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 옆에서 과자, 쥐포, 심지어 라면까지 야식으로 챙겨 먹는다는데 사실 이전까지 이 부부가 늘 간단한 야식을 같이 먹어오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내가 야식으로 심지어 삼겹살까지 구워 먹었는데 남편이 다이어트 하는 사람 앞에서 이러는 건 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한마디를 했답니다. 그런데 아내는 먹는 거 가지고 왜 그러냐. 이런 와중에도 자제할 줄 알아야 진짜 살을 뺄 수 있는 거다라면서 반격을 했다는데요. 아내한테 다이어트 하는 동안만 야식 자제해달라는 게 이기적인 거냐면서 남편이 사연을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동시에 스트리밍 되고 있는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를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오빠, 성문이 오빠, 뭐 예의가 아니라기요? 진짜 웃긴다 너. 다이어트 하면 나도 굶어야 되니? 나 오빠한테 다이어트 하라고 강요한 적 없어. 그리고 음식 때문에 다이어트 못하는 거면 그건 애초에 오빠가 의지 박약인 거야. 맛있어. 면 탱탱한 거 봐. 이거 라면 동그라미. 와우. 성문이 오빠. 네. 다음은 아내입니다. 선영아, 꼬맹아, 너 진짜 이러기야? 다이어트 강요한 적이 없다고? 웃기시네. 오빠 비싼 옷 사줘도 전혀 태가 안 난다 하면서 구시렁댔던 게 누군데? 야, 다 떠나서 인간적으로 진짜 못할 짓 아니니 이거? 우리 가족이라규. X. 예, 좋습니다. 교수님부터요. 우선 좀 멀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야식도 하고 다이어트 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사실 남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이 아내가 좀 염장을 지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남편이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가지고 체중 조절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세월이 좀 더 지나가지고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면 그때도 아내가 저렇게 태평하게 야식을 갖다가 즐길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늦지 않았어요. 근데 옆에서 적어도 삼겹살까지, 제가 삼겹살은 원래 야식이 아니잖아요. 일식사찬이죠. 그런데 이제 그까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또 아주 깊은 뜻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뜻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그것을 갖다가 극복하고 다이어트를 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남편 수준을 갖다가 너무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소장님. 네. 다이어트를 하는 것과 야식을 참는 것 중에 무엇이 더 힘들까라고 생각을 하면 다이어트가 훨씬 힘들죠. 야식은 안 먹을 수도 있고 또 먹으면 좀 몰래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정말 별로 안 먹고 싶을 만한 것들 위주로 먹을 수 있는데 삼겹살은 진짜 너무했다. 이건 거의 고문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남편이 살 빠지면 제일 좋은 사람이 또 부인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참아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자, 이런 주장에 우리 백 변호사님은 왜 반대 의견을? 저도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 살도 좀 많이 뺐고요. 많이 빠졌었어. 저는 근데 그거는 본인의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런 거예요. 그 담배 끊는 분들 있잖아요. 담배 끊는데 옆에서 담배 피우면 이것 때문에 나도 담배 펴야겠다 하면 끊어지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진짜 본인이 굳게 살을 빼겠다고 했으면 그리고 아내는 원래 야식을 둘이 같이 먹어왔던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다이어트 한다고 아내한테 야식을 먹지 말라는 건 제가 보기엔 좀 너무 나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럼 살 좀 빼면 다시 야식 드실 건가요? 그러니까 뭐 살 뺄 기간 동안만 좀 야식을 자제해달라. 빼고 먹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뭐 아내도 다이어트에 돌입해서 스스로 이제 그걸 끊으면 모르겠지만 이 당신이 야식을 먹는 것 때문에 내가 다이어트를 못 한다라는 건 그건 제가 보기에 약간 의지박약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생각은요? 네, 일단 성현희님 다이어트 하는데 옆에서 도와줘야지. 김솜님 고통은 부부가 같이 나눠야 해요 하셨는데요. 태연님 우리 남편은 3년째 살 뺀다 말만 해요. 그 다이어트 언제 끝날 줄 알고 야식을 참나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비종님도 참는 것도 다이어트다. 다이어트는 인내심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